자, 그러면 1편 필수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스 기능사 보시면 온도 변환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압력 변환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 1편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변환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온도, 기호, 단위 무엇이 있습니까? 저 섭씨 온도가 있고요. 화씨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섭씨 온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그쵸?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차이는요. 얘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온도 단위고 이 화씨 온도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온도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 둘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에 있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자, 섭씨 온도 100도씨를 화씨 온도로 환산해 보시오라고 출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공식은 화씨 온도는 5분의 9 도씨 플러스 32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쓸 수가 있겠네요. 화씨 온도는요. 5분의 9 도씨 플러스 32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화씨 온도가 주어졌을 때 섭씨 온도 구하는 공식으로 또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31을 넘겨볼게요.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가 5분의 9 도씨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로 나타내보자라고 한다면 9분의 5에다가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실기시험에서 한 문제 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는요, 절대 온도입니다. 자,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절대 온도입니다. 랭킨 온도는요, 화씨 온도로 나타낼 수 있는 온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기체 법칙에 온도를 대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섭씨 온도를 대입을 해야 될까요? 화씨 온도를 대입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절대 온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킨 SI 온도라고 합니다. 해당 절대 온도를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켈빈 온도는요, 273 플러스 도씨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랭킨 온도는 460 플러스 도 F 화씨 온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얘 조금 구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1.8 곱하기 켈빈 온도로서도 대략적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서 꼭 암기하시고 넘어오세요. 자, 이어서 압력 변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변환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가스의 기본은 압력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 변환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일-샤를의 법칙 이런 곳에 대입을 해야 되는 우리 압력은 게이지 압력일까요? 절대 압력일까요? 절대 압력입니다. 자, 우리 절대 압력은요,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입니다. 우리가 압력계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 그래서 나오는 압력이 게이지 압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절대 압력은요, 이 게이지 압력에다가 우리 평상시에 요 상태에 대기가 존재하죠. 이 대기가 주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해당 대기압을 더해서 절대 압력을 구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대기압을 1atm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게이지 압력이 킬로파스칼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라고도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의 압력을 전부 다 암기를 해주셔서 일기압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전부 다 암기를 해주셔서 게이지 압력을 주어지는 이 단위에 맞게 대기압도 대입을 해서 절대 압력을 구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처음 가스기능사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기압 1atm을 알아낸 사람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순이 가득 담긴 수조가 있습니다. 이 수조에 비커를 엎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가 존재하죠. 대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이 대기가 수온을 누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온을 눌러서 이 수온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낮아진 만큼의 높이는요, 이 안쪽, 비커 안쪽으로 올라가겠죠. 얼만큼 올라가냐 하고 보니까 대기가 눌러서 낮아진 이 높이만큼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높이를 내가 재어봤더니, 높이를 한번 재어봤더니 760mm였답니다. 근데 얘 지금 어떤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 수은이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대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는 1atm이라고 하는데 이 1atm을 760mm 수은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알아냈어요. 누가? 토리첼리가. 자, 그러면 수은만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 아닙니다. 물로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이 물은 10.332m만큼 올라갔답니다. 뿐만 아니라 얘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1atm은 1.0332kg/제곱센티미터, 1.0138 0.10135 메가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 14.7 푸사이 14.7 파운드 퍼 인치 제곱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 가스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가 주셔야 되는 압력의 단위 그리고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려고 하다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압력 변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력을 다 암기를 했어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수도 있냐. 자, 500mm 수은은 몇 미터 H2O인가요? 라고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게 바로 단위 변환이죠. 압력의 단위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압력의 단위 변환을 했을 때 그 값이 얼만큼 나오냐 그걸 묻는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 세우는 방법은 수월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1atm 값 760mm 수은이죠. 760mm 수은일 때는 10.332m H2O입니다. 10.332m H2O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요, 760mm 수은일 때가 아니라 500mm 수은일 때네요. 그러면 500mm 수은일 때는 도대체 몇 미터 H2O냐라고 비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냐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땡땡 씁니다. 오른쪽에도 땡땡 씁니다.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왼쪽에 밀리미터 수은을 썼으면 오른쪽에서도 왼쪽에 밀리미터 수은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땡땡 우쪽에 미터 H2O를 작성했으며 오른쪽에서도요, 땡땡 오른쪽에 미터 H2O를 넣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끝이 났습니다. 는을 기준으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걸 곱한 게 같다라고 두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10.332 미터 H2O 곱하기 500mm 수은이 760mm 수은 곱하기 X미터 H2O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얘만 남기고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넘어가죠. 나누기 760mm 수은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압력 변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실기에서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준비한 우리 인문특강 제2편은요. 필수 법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스기능사에서 배워야 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법칙들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10개가 훌쩍 넘어요. 그 중에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법칙 3가지만 제가 뽑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요, 연력학 법칙이고요. 우리 두 번째는 보일-샤를레 법칙.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르샤틀레 법칙까지 해서 3가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연력학 법칙은요, 필기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에 대해 연력학 몇 법칙인지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거나 혹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면은 실기시험에서는요.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는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는 인문특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연력학 법칙은요. 0에서 3법칙 총 4가지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0법칙이 무엇일까요?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연력학 제0법칙은요. 물체를 고온과 저온을 접촉시킵니다. 그러면 고온은 저온 쪽으로 온도가 온도가 계속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고온이었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고요. 저온이었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네가 평형을 이루겠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0법칙이 되겠습니다. 고온과 저온의 물체를 같이 두게 되면 어느 순간 마침내 얘네는 열평형을 이룬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1법칙은요. 1과 열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은 열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열은 1로 변환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냉장고, 컴퓨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1 하면 뜨거워지죠. 그쵸? 자, 그 다음 제2법칙은요. 비가역적인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환이 아니라 변화. 자, 우리 자연계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물이 든 비커에, 물이 든 컵에 내가 초록색 잉크 한 방울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그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다시 말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모여 있었던 잉크가요. 쫙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초록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퍼진 물, 잉크를 다시 원상복구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이 무질서도가 바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제3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법칙은 가장 단순합니다. 우리 절대온도 앞에서 배웠어요. 절대온도 0도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키워드 위주로만 조금 봐주시고 이제 다음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칙은요. 보일-샤를레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보일 법칙이 있고요. 샤를 법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칙을 알아낸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법칙을 합쳐서 우리는 보일-샤를레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보일-샤를레 법칙을 먼저 써보면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V2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기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다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그렇게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 계산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보일-샤를레 법칙은 절대 온도가 넣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절대 압력이 대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온도 단위가 섭씨 온도로 주어졌다면 여기서 273을 더해서 T1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압력, 우리 1편에서 배웠죠. 우리 절대 압력은요,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입니다. 게이지 압력이 주어졌다면 대기압을 더해서 절대 압력을 대입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일-샤를레 법칙이면 보일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법칙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보일-샤를레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하네. 그럼 얘네 두 개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남는 인자는 P1V1이 P2V2다. 요것이죠. 이 식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샤를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약분시킵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쵸? T1분의 V1이 T2분의 V2다. 요 공식이 바로 샤를레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보일-샤를레 법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온도와 절대 압력이 대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샤를레 법칙을 사용하는지, 언제 보일의 법칙을 사용하는지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르샤틀리에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샤틀리에 법칙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스. 자, 우리 지금 가스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연성 가스를 혼합했을 때 이 가연성 가스와 요 가연성 가스가 있습니다. 자, A 가연성 가스와 B 가연성 가스가 있습니다. A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다라고 한다면 연소 가능한 가스입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가 가능한 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이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연소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이 가연성 가스가요, 0에서 100 중에 우리 산소 중에서, 그쵸? 일반 공기 중에서 요 사이의 농도만큼 있을 때 산소와 결합해서 폭발할 수 있다. 요 범위를 우리는 연소 범위, 폭발 범위라고 합니다. 가연성 가스는요, 무조건 연소 범위, 폭발 범위가 있는 가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B가스는요, 연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 100 사이 중에.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서로 혼합했습니다. 혼합가스에 있어서 연소 범위가 새롭게 생성이 되겠죠. A의 연소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 A가 메탄의 연소 범위는요, 5에서 15입니다. 얘는 나중에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탄의 연소 범위 5에서 15고요. 아세틀렌의 연소 범위 2.5에서 81입니다. 얘네 둘을 50대 50 볼륨 %로 혼합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연소 범위가 생기겠죠. 그때 새로운 연소 범위, 연소 하한값이 생기고 연소 상한값이 생깁니다. 이 연소 하한값을 구하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 혼합기체에 있어서 연소 상한값을 구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르샤틀레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이 공식 하나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L분의 100은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다. 얘가 바로 연소 상한 혹은 하한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메탄과 아세틸렌 50볼륨%를 혼합한 혼합기체에 있어서 연소 상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하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하한값, 얘의 하한값은요, 5입니다.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5분의 몇 퍼센트? 50% 플러스, 자, 아세틸렌 2.5분의 몇 퍼센트? 50% 했더니 L분의 100이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변을 계산했더니 10 플러스 20이네요. 따라서 우변 계산했더니 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50대 50으로 혼합한 가스에 있어서 혼합가스의 하한값은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L과 30 자리 바꿔주시면 되겠죠? 30분의 100이 바로 새롭게 생성된 우리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하한값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쵸 르샤틀레 법칙입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르샤틀레 법칙 두 개의 혼합가스에 있어서만 생성이 되냐? 그게 아니라 3개, 4개, 5개 전부 다 쓸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L분의 100은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플러스 땡땡땡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3편은 가스 기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소, 원자, 분자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원소와 원자, 분자를 제가 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 분자는요, H2O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의 분자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귀엽게 화학적으로 그려보면 산소가 중앙에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옆에 수소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물의 분자식이 되는 것이고 더 작게 쪼개보면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소와 산소,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분자, 물 분자, 물 H2O입니다. 이렇듯 입자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자와 분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요 놈을 분자라고 하는 것이고 원자, 분자 끝났다. 그러면 원소는 도대체 무엇이냐? 원소는요. 원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건 맞아요. 자, 산소 더 이상 쪼개서 뭐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수소 마찬가지입니다. 더 쪼개서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소라고 합니다. 산소 성분, 수소 성분 아시겠죠? 입자, 알갱이는 원자가 되는 것이고 성분은 원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써보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칼륨, 칼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해당 주기율표에 있어서 얘 1번, 얘 2번, 얘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등등으로서 얘네의 원소 번호를 나타냅니다. 원자 번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원자량도 수소를 제외한 것들에 있어서는 원자 번호 있죠. 그 원자 번호, 원소 번호라고도 하는데 이 원소 번호에다가 곱하기 1을 곱해서 원자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수소 원자량, 탄소 원자량, 질소, 산소의 원자량입니다. 자, 우리 원소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원소는 성분을 나타내는 거, 원자는 입자를 나타내는 것. 따라서 량, 질량을 나타낼 때는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수소는요. 얘만 원소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하지 않는다. 수소만 원자량은 1이다. 자, 그럼 얘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원소 번호,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탄소는 원자량이 몇일까요? 탄소는요. 얘 원자 번호 지금 6번입니다. 6 곱하기 2 해서 원자량 12가 되는 것이고요. 질소는 7번이에요. 그러면 질소는 곱하기 2 해서 14. 산소는 8번입니다. 산소는 8 곱하기 2 해서 16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가스기능사 입문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정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원자량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가 되겠습니다. 수소 얘만 곱하기 2 하지 않고 원자 번호 그대로 씁니다. 나머지는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이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량까지 끝났다. 분자량 구할 수가 있겠죠. 물의 분자량 어떻게 될까요? 수소 2개 있네요. 1, 2개 플러스 산소 하나 있네요. 16 더해주시면 물 분자량은 18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필수 가스 분자식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식 읽고 이퀄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식은요, 얘네를 이루는 화학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부탄은 C4H10입니다. 자, 우리 실기 문제에 있어서 부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산화탄소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일산화탄소의 분자식을 쓰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식 2 더하기 3은 5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일산화탄소 C5인 건 아는데 분자식이 뭔지 헷갈려서 C 플러스 5는 C5라고 적으셨답니다. 이게 분자식이 아니라 분자식은 해당 가스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프로판 C3H8 산화에틸렌 그쵸 C2H4 5입니다. 수소 H2고요. 아세틸렌 C2H2 황화수소 H2S 황하나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황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에틸렌은 C2H4고요. 시아나수소는 HCn이다. 수소, 탄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에탄은 C2H6 일산화탄소 CO, 메탄 CH4, 암모니아 NH3.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적었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HCNO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분자식 적었고요.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분자의 분자량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H1, C12, N14, O, 16이다. 얘 계산할 수가 있겠죠. C 12짜리 2개와 H1짜리 4개와 산소 16짜리 하나. 황화수소만 우리 32입니다. 원자량. 수소 1짜리 2개 34네. 아세틸렌 여기 있는 걸로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판 요걸로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시아나수소도 마찬가지죠. 요걸로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14짜리 하나와 수소 1짜리 3개 해보시면 17이다. 이 페이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1편은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이 1편만 보고, 가스기능사 필기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많아요. 자, 중요가스 윤활유 어떻게 암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 수유, 아유. 공유, 수유, 아유. 산물, 염황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윤활유에 있어서 우리 압축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기 압축기 사용할 때 얘네가 너무 마찰이 심하면 안 되겠죠.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윤활유를 이용을 해서 마찰 손실을 줄여줄 겁니다. 공기 압축기에 있어서는요, 양질의 광유를 사용할 겁니다. 아세틀렌, 양질의 광유, 수소, 양질의 광유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 공기 압축기에 있어서 윤활유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양질의 광유가 되겠죠. 공유, 수유, 아유, 얘가 지금 아유네요. 공유, 수유, 아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아유, 수유. 자, 산소 압축기에 있어서는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 또는 물이 되겠습니다. 산, 물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염소는요, 진한 황산을 사용하자. 공유, 아유, 수유, 산물, 염소는 진한 황산 암기해 주셨으면은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은요, 유양동 123 암기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펌프의 회전수가 달라졌을 때 유량과 양적, 동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유양동 1, 2, 3으로 달라집니다. 자, 우리 유량 Q2라고 할게요. 펌프 회전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달라진 유량 Q2를 구하는 공식은요, 애초에 회전수가 변하기 전에 유량 Q1이라고 한다면 Q1 곱하기 N1분의 N2의 1제곱승이 되는 것이고요. 양정은요, 펌프가 끌어올리는 높이를 양정이라고 합니다. 자, 수원이 있습니다. 펌프가 끌어올려서 공급하겠죠. 저양정과 고양정 합쳐서 전양정이라고 하고요. 펌프가 총 끌어올리는 높이 양정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2제곱승이 되겠습니다. 자, 동력 L2라고 하겠습니다. 동력은 N1분의 N2의 3제곱승이 됩니다. 이때 N1은요, 무엇이냐? 회전수가 변하기 전이고요. N2가, 그렇죠, 회전수가 얼만큼 변했는지. 예를 들어서 1000rpm에서 1200rpm으로 변했다라고 한다면 1000분의 1200, 1000분의 1200, 1000분의 120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시오라고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그쵸? 유양동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가스 산업기사에는요, 요 밑에 3, 2, 5 제가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 3, 2, 5는 구경이 달라졌을 때 더 추가되는 사항인데, 우리 기능사에 있어서는요, 여기까지는 굳이 암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유양동 1, 2, 3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흡수분석법에 있어서 이중산일햄 5이산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먼저 이중산일햄 5이산일, 이중산일햄 5이산일, 이중산일햄 5,2,3,1이 되겠습니다. 5,2,3,1. 자,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가스 성분 분석법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 흡수 분석법이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수산화칼륨에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된 양을 계산해서 얼만큼 흡수되었는지,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중탄화수소는요, 발연황산, 산소는 수산화칼륨 60g, 피로카롤에, 제가 요게 발음이 정말 안 됩니다. 한 1000번 정도 입 밖으로 내뱉어도 피로칼로리 잘 발음이 안 돼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가 있다. 얘네의 분석법은 흡수 분석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다. 이 시약을 이용을 해서요. 이산화탄소, 중탄화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얼만큼 남는지 흡수되면은 나머지가 남겠죠. 그러면 얼만큼 흡수되었는지 그 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흡수시킵니다. 중탄화수소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 가지고 중탄화수소는 얼만큼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게 흡수 분석법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화학적인 분석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햄펠법도 있고 오르자트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겔법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스 기능사에 있어서는 이 흡수 분석법에 있어서 분석 순서는 햄펠, 오르자트 2개만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개겔법은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햄펠, 오르자트, 개겔 이 3가지의 종류가 있다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르자트법은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먼저 흡수됩니다. 그러면 흡수된 량, 얘가 빠진 양을 이용을 해서 그 가스 중엔 이산화탄소가 이 정도 있었구나. 이제 나머지 산소가 또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빠진 양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산소는 이 정도 있었겠구나. 남은 일산화탄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이 흡수 분석법입니다. 이중산일햄, 오이산을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가스 분석할 겁니다. 어떤 가스가 있는지 분석함에 있어서 시험지를 가져다 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스 시험지법이라고 합니다. 자, 암모니아를 리트머스지를 가져다 대게 되면은 이 빨간색 적색 리트머스지가요 청색으로 변합니다. 청변해요. 그러면 리트머스지를 가져다 대었는데 청색으로 변했어. 암모니아가 누설이 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기에는 암모니아가 있구나 하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일산화탄소는요 염화팔라듐지가 되겠습니다. 흑색으로 변해요. 시아나수소는 초산 벤지진지를 가져다 댔을 때 청색으로 변합니다. 초산 벤진지, 황화수소는요 연당지를 가져다 대었을 때 흑색으로 변합니다. 아세틸렌은 염화 제1동지를 가져다 대었을 때 젓갈색으로 변하고요. 염소는 요오드와 칼륨을 가져다 대었을 때 청색으로 변합니다. 얘는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암기하시오라고 합니다. 암리청, 일염흑, 시초청, 황연흑, 아염정, 염료청입니다. 입 밖으로 요 암리청, 일염흑, 시초청, 황연흑, 아염정, 염료청 한 10번만 외쳐보시면 저절로 입에 붙을 겁니다. 나중에 출제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독성가스 제독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성가스는요, 말 그대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가스입니다. 이 독성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 그 독성가스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제독제, 제해제라고 합니다. 자, 염소, 포스겐,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은요, 독성이 강한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염소는 얘가 누설이 되었네. 염가탄소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포스겐은요, 포가소 암기해주시고, 황화수소는요, 황가탄입니다. 시아나수소는요, 시가가 되겠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아가탄물,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은요, 많은 다량의 물을 뿌려주시면 독성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가는요 가성소다 수용액, 탄은요 탄산소다 수용액, 소는요 소석해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들 아시겠죠? 가성소다 수용액, 소석해. 황화수소가 누설이 되었네.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을 뿌려주시면 제독할 수가 있다. 독성을 없앨 수가 있다. 시아나수소는요 가성소다 수용액 하나밖에 안 돼요. 아황산가스는 아가탄물입니다.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다량의 물을 사용해서 제독시킬 수가 있다.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에 있어서는요, 다량의 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탄소 적어드리면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소석회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염가탄소 실컷 암기해두고 암산염 물이네. 문제에서 염소의 제독제를 고르시오. 물 고르면 안 돼요. 얘는 염화메탄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염화메탄 혹은 염화메틀 뭐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필기특강 2편인 빈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빈출 내용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용기에 관한 것들만 3가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기 각인 표시가 있고요. 종류별 부속품이 있고요. 용기 시험 기준까지 3가지 사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기 각인 표시는요. 필기, 실기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용기 각인 표시에 대해 올바르게 나열되지 않은 것은 틀리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내압시험 압력은 우리는 TP라고 씁니다. 최고 충전 압력은요. FP라고 쓰고요. 내용적은 V, 용기 질량은 W라고 씁니다. 자, 요 TP는 시험 압력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프레셔예요. 최고 충전 압력은요. 최고로 충전되어져 있네. 풀, 가득 차 있네. 풀 프레셔라고 해서 FP입니다. 내용적은요. 그쵸, 부피죠. 체적입니다. 볼륨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용기 질량, 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웨이트입니다. 질량. 근데 시험에서는 W 말고 N이라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N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용기 종류별 부속품 기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세틸렌가스용은 따로 뺍니다. 왜냐? 아세틸렌은요. 정말 폭발 범위가 넓은 위험한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아세틸렌은 2.5에서 81%입니다. 아세틸렌가스용은요. AG라고 합니다. 아세틸렌가스. 압축가스는 프레셔죠. 압축이 영어로 PG라고 하고요. 액화석유가스는요. Liquefied Petroleum Gas입니다. LPG죠. LNG는 액화천연가스가 되는 것이에요. 자, 액화석유가스, 액체가스, 액화가스죠. 이 액화석유가스 외의 액화가스용을 우리는 LG라고 하고요. 요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초저온 및 저온 용기에 있어서는요. LT입니다. 로우 템퍼처가 되겠습니다. 낮은 온도 암기해 주시고 마지막 용기 시험 기준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아세틸렌 따로 뺍니다. 왜? 아세틸렌은 위험한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할 겁니다. 내압 시험을 할 것이에요. 내압 시험 압력 기준 또한 좀 더 많은 압력을 주어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세틸렌 용기 내압 시험 압력을 FP 최고 충전 압력 곱하기 3배로 내압 시험을 합니다. 잘 견딜 수가 있는지. 하지만 아세틸렌 용기 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최고 충전 압력 곱하기 3분의 5배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밀 시험 할 겁니다. 우리 기밀 시험이다 라고 한다면 해당 가스가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용기에다가 충전을 했는데 누설되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용기와 초저온 및 저온가스 용기에 있어서 기밀 시험 압력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암기할 거냐? 최 18, 초최 11.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압 시험 압력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세틸렌 용기 기밀 시험에 있어서 우리 최고 충전 압력 곱하기 1.8배를 했습니다. 아세틸렌 외에 초저온 및 저온가스 용기에 있어서는요. 최고 충전 압력 곱하기 1.1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세틸렌 용기에 있어서 기밀 시험 압력이 훨씬 크네. 내압 시험과 마찬가지로 아세틸렌은 좀 더 확실하게 시험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압력을 훨씬 많이 주어서. 아시겠죠? 이
네 가지는 그 계산식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직접 계산해 보시오라고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1편은 가스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스 특성은요, 매년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스들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은 총 5개, 9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우리 일단은 각각의 가스의 분자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산소 O2, 수소 H2, 일산화탄소 CO, 메탄 CH4, 이산화탄소 CO2고요. 암모니아 NH3, 아세틸렌 C2H2, 염소 Cl2, 시아나수소 HCn이죠. 자, 우리 가스의 특성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보기에 이렇게 가스들이 쫙 주어집니다. 그리고 1번,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2번, 조연성인 가스는 3번, 냄새가 나는 가스는 그리고 4번, 예를 들어서 가연성인 가스는 등등 혹은 5번, 이원자 분자인 가스는 등등으로 출제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매년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인지 가벼운 가스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HCNO, H1, 12, 14, 16 요것만 암기를 하셔서 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산소 O2입니다. 16자리가 2개 있어요. 32예요. 공기는요, 분자량이 2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소는 공기보다 무겁다. 수소는요, 1자리가 2개네. 수소 분자량은 2입니다. 공기 29보다 가볍죠. 일산화탄소는요, 탄소 12 플러스 산소 16입니다. 28이네. 29보다 가볍습니다. 가볍다. 메탄 12짜리 하나와 1짜리 4개 16입니다. 공기 분자량 29보다 가볍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요, 12짜리 하나와 16짜리 2개가 있습니다. 44입니다. 무겁다. 암모니아 14짜리 하나와 1짜리 3개가 있네. 17이네. 공기보다 가볍네요. 가볍다. 아세틸렌 12짜리 2개 플러스 1짜리 2개 계산해 주시면 26입니다. 공기보다 가볍다. 자, 염소는 예외적으로 CL이 35.5입니다. 염소 분자식 보세요. Cl2입니다. 얘가 2개가 있네요. 71이 되겠습니다. 그쵸? 공기보다 훨씬 무거운 가스가 되는 것이고요. 시아나수소는 H 하나와 C 하나 그리고 N 하나가 있네요. 26, 27이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연성이다라고 한다면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소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소 가연성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이고요. 메탄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연소할 수 없는 불연성 가스, 안전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안정한 가스. 암모니아는요, 가연성이자 독성인 가스죠. 아세틸렌은요, 정말 위험한 가연성 가스. 염소, 독성이자 조연성인 가스입니다. 자, 염소, 불소, 산소, 조연성인 가스입니다.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가스다. 시아나수소는요, 가연성이자 독성인 가스입니다. 얘네들의 특성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어서 냄새나는 가스 한번 볼까요? 냄새로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프로판, 부탄 만약에 주어졌을 때 얘네 LPG의 주성분입니다. LPG 냄새 정말 고약한 거 아니야? 그 냄새는 해당 순수한 가스의 냄새가 아니라 그 가스는 무취입니다. 얘네가 누설이 되었을 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 부취제를 주입을 한 부취제 냄새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냄새가 나는 가스가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요. 암모니아, 그쵸? 냄새 고약해요. 염소, 냄새 고약합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가연성인 가스 아까 방금 전에 확인을 했다. 추가적으로 이원자 가스 보도록 할게요. 이원자 가스라고 한다면 해당 분자가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원자 분자입니다. 산소 5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이원자 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자 분자다. 산소 이원자 분자다. 수소는요, 이원자 분자네. 수소 2개. 쭉 보시면 염소 이원자 분자죠. CL이 2개다. 하나 또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요 일산화탄소는요. C 탄소와 O 산소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가장 많이들 틀리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냐? 다음 중 6대 온실가스인 것을 골라서 쓰시오. 해당 가스가 주어지고요. 보기에 6대 온실가스는요. 이산화탄소, 메탄 이 두 가지가 거의 주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도 총 온실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다. 자, 이원자 분자 방금 전에 봤습니다.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산소, 수소, 질소, 염소, 일산화탄소 전부 다 이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비점도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2023년도 4회차에 비점이 가장 낮은 가스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메탄은 영하 162도씨입니다. 자, 비점이다라고 한다면 끓는 점입니다. 끓어서 증발할 수 있는 그 끓는 점을 우리는 비점이라고 해요. 산소는요, 영하 183도씨가 되는 것이고요. 질소 영하 196도씨, 아르곤 영하 186도씨입니다. 수소 가장 비점이 낮습니다. 마이너스 253도씨입니다. 요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우리 실기 특강 제2편은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2회차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2024년도 1회차, 2023년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공기량을 구하라는 문제인지 산소량을 구하라는 문제인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2편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2024년도 2회차에 출제가 된 이론 산소량에 관해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탄 1세제곱미터 완전 연소 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하랍니다. 자, 요 S 세제곱미터 앞에 붙은 S는 표준 상태임을 표시해 준 겁니다.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라고 해서 표준 상태인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론 산소량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연소를 먼저 시켜보도록 할게요. 에탄 어떻게 씁니까? C2H6죠.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 것이다. 자, 맨 왼쪽에 우리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어서 반응물 쪽의 탄소의 개수를 생성물 쪽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탄소 2개, 오른쪽에 하나, 2 곱해주셔야 탄소 2개가 되겠죠. 왼쪽에 수소 6개, 오른쪽에 2개, 3 곱해주셔야 3, 2는 6, 6개로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맞아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생성물 쪽에 산소의 개수를 반응물 쪽에 맞춰주시면 완전 연소 반응식은 끝입니다. 2는 4 플러스 3, 1은 3 계산해주시면 7입니다. 자, 근데 왼쪽 보니까요. 얘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2분의 7을 곱해주셔야 2분의 7 곱하기 2 해보세요. 약분되고 7개 좌변과 우변 맞겠네.
이게 끝입니다. 자,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냐? 이론 산소량을 물었습니다. 자, 얘는요,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산소량 O0를 구한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론적으로 내가 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작성했을 때 산소량은 얼만큼 필요하냐? 얘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3.5만큼 필요하네요. 따라서 정답은 3.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론 공기량은 조금 한 단계가 더 거쳐야 됩니다. 무엇이냐? 산소,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있나요? 자, 공기 중 질소가 가장 많은 비율 78% 차지하고 있고요. 산소는요, 21%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볼게요. 부탄 C4H10이 완전 연소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왼쪽에 탄소 4개, 오른쪽에 하나, 4 곱해줄 것이고요. 왼쪽에 수소 10개, 오른쪽에 2개, 5 곱해줄 겁니다. 4, 2는 8 플러스 5, 1은 5 해서 산소가 오른쪽에 13개인데 왼쪽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2분의 13 곱해주셔야 2분의 13 곱하기 2 계산해 보세요. 13개, 13개 똑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완전 연소 반응식을 완성했을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량은 얘 계산해 주시면 6.5가 되죠. 6.5만큼이 필요한 것인데요. 문제에서는 이론 산소량이 아니라 공기량을 구하랍니다. 자, 그리고 얘 마찬가지 노멀 세제곱미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준 상태를 나타낸 그러한 단위입니다. 세제곱미터라고 읽어주셔도 돼요. 공기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산소량을 구했으면은 거꾸로 한 단계 되돌아가 주시면 되는 것이죠. 6.5에서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으면 0.21을 나눠서 계산해서 31 세제곱미터 필요하다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기 100% 중에 산소 21%가 있기 때문에 얘 수치로 나타내보면 0.1이죠. 나눠주시면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산소량과 공기량 비교해 보았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라고 하는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1세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얘 당연히 1몰이죠. 1몰의 부탄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는 6.5몰이 되는 것이고요. 부피로 따져봤을 때는 1몰의 부피는 몇이다? 표준 상태에서 22.4세제곱미터다. 6.5몰은요. 6.5 곱하기 22.4세제곱미터죠. 따라서 비례식 세워주시면 돼요. 22.4 대 6.5 곱하기 22.4는 1세제곱미터 1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세제곱미터 대 X다.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 곱한 게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죠? 자, 안에 있는 거 곱해볼게요. 6.5 곱하기 22.4는 밖에 있는 거 곱해주시면 22.4 곱하기 X다. 따라서 X는 얘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1세제곱미터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그냥 요 앞에 있는 숫자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5다. 6.5다. 비례식 굳이 안 세워주셔도 되는 것이에요. 비례식 굳이 안 세워주시고 자, 1세제곱미터를 물어봤으면 산소 앞에 붙은 숫자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1편은 빈출 계산 5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저장 능력에 관한 계산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장 능력 혹은 충전량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탱크를 묻고 있는지 용기를 묻고 있는지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저장 탱크의 충전량을 묻습니다. 저장 탱크입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0.9 dV의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는 비중이고요. V는
그쵸? 얘는 내용적이 되겠습니다. 최적, 부피입니다.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비중도 주어집니다. 비중은 공기에 비해서 얼만큼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가스기능사 난이도에서는. 자, 용기를 묻고 있습니다. 용기에 있어서 충전량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충전 상수에다가 V 내용적 해주시면 됩니다. 충전 상수 주어집니다. 우리가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스 산업기사 가시면 프로판의 충전 상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지만 지금 기능사죠.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거의 100%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용적 나누기 충전 상수 해주시면 용기의 충전량을 구할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필기와 실기 전부 다. 자, 이어서 웨버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버 지수는요, 정말 다방면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웨버 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 지수입니까? 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웨버 지수가 무엇입니까? 가스의 연소성, 호환성입니다. 얼만큼 연소가 잘 되는지. 자, 웨버 지수 WI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루트 지분의 총 발열량입니다. 자, 이때 D는 비중입니다. 비중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비중 무엇이라고요? 공기 분자량분의 성분가스의 분자량입니다. 얼만큼 무거운지. 총 발열량은 얘는 문제에서 딱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연소성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웨버 지수 넘어갑니다. 이제는 스케줄 번호 보도록 할게요. 스케줄 번호는요, 배관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관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배관과 이렇게 생긴 배관, 두 개의 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배관이 더 굵나요? 배관의 두께, 어떤 게 더 굵나요? 이 배관의 두께가 더 굵죠. 자, 배관의 두께다라고 한다면 외경과 내경 사이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배관에 있어서 외경과 내경 사이, 얘는 두꺼워요. 근데 얘는 정말 얇습니다. 배관의 두께를 나타낼 수 있는 번호를 우리는 스케줄 넘버라고 하는 것이고요. 10PS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0 곱하기 P 나누기 S입니다. 자, 이때 P는요, 사용 압력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S는 허용할 수 있는 응력입니다. 자, 근데 허용 응력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허용 응력이 주어지는 대신에 인장 강도가 주어지고 있죠. 자, 허용 응력이 주어지지 않고 인장 강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쵸? 허용 응력은 인장 강도, 이 관의 인장 강도 나누기 안전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안전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안전율은 기본적으로 4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우리 스케줄 번호, 배관의 스케줄 번호 두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 스케줄 넘버가 크면 클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가스의 위험도 보도록 할게요. 가스의 위험도는요, 가연성 가스에 있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연성 가스는 폭발 범위, 연소 범위가 있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가연성 가스는요, 연소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연소 범위를 가지고 위험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가스의 위험도는 폭발 범위 하한값분의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와 메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탄의 연소 범위는요, 메오시오입니다. 메오시오. 수소는요, 수사 싫어. 수사 정말 싫어. 수사 싫어. 자, 그러면 가스 위험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소입니다. 수소의 위험도는 하한값 4분의 상한값 75 마이너스 4다.
자, 두 번째 메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은 하한값 5분의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이다. 자, 얘 계산해 볼게요. 4분의 71이에요. 그러면 거의 4일은 4 하면은 31이 남죠. 8에 30이 거의 18이 되겠네요. 자, 근데 메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은 5분의 10입니다. 2밖에 안 돼요. 따라서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가스다. 더 폭발 가능성이, 연소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위험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의 연소 범위, 폭발 범위는 좁아진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계산 공식도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열량 계산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열량 계산에 있어서는요, 현열을 사용할 것인지 자멸을 이용하는 공식을 사용할 것인지 두 가지를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열을 구하는 공식은 GC 델타 T입니다. 자멸은 Q는 G 감마가 되겠죠. Q는 G 감마. 자, 현열은 언제 사용하냐? 상태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자멸은요,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만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만 보셔도 델타 T 온도 차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보이시죠? 왜? 온도 변화가 없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도씨 물 10kg을 100도씨 증기로 변화시킬 때 그때 필요한 열량을 구해보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수평선을 먼저 그려보시는 것이에요. 그려서 0도씨 물이 있네. 이 물을 온도를 높여서 일단 100도씨 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100도씨 물을 이제는 더 끓여서 100도씨, 온도는 변하지 않았네요. 전부 100도씨 증기로 변하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구간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물 0도씨가 물 100도씨가 되었어요. 구간 1입니다.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가 되었습니다. 구간 2입니다. 자, 1을 보시면 현열에 관한 공식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왜? 물 상태 변화는 없지만 온도 변화만 있네요. 현열에 관한 공식. 2번은요. 온도 변화 없습니다. 근데 물이 증기로 변했습니다. 상태 변화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멸에 관한 공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1번과 2번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1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Q는 GC 델타 T입니다. 몇 킬로그램? 10kg. 자, 물의 비열은요, 1입니다. 얘 지금 열량이 공학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SI 단위 킬로줄로 주어졌다면 4.1을 곱해주시면 되지만 공학 단위일 때는 1을 곱해주시는 것이에요. 델타 T 온도 차이는요, 100도씨네요. 계산해보면 1000kcal가 필요한 것이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멸에 관한 공식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10kg 곱하기, 자, 물의 증발 자멸은 539죠. 따라서 539 대입해서 6390이 되겠다.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주시면 끝이다. 6390이다. 키워드 문제 10선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키워드 문제다라고 한다면 문제와 답,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찍어주셔야 되는, 다시 말해서 1분 만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방폭전기기의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 가스 폭발이 발생했답니다. 그때 폭발 압력에 견뎌야 된대요. 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는데 그 용기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 견뎌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내압 방폭 구조였죠. 내압 방폭 구조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압력 방폭 구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용기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압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 내부의 압력이 훨씬 높아져 있겠죠. 따라서 밖에 있었던 가연성 가스가 폭발성을 가진 가스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 위주로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산화성이 우수하며, 여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양파 썩는 냄새가 난답니다. 양파 어때요? 동그랗죠? 동그라네. 비 속에 동그라미 2개 양파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DMS는 마늘 썩는 냄새. THT는요, 석탄 냄새.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LPG 증발 시 흡수하는 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LPG,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액체가 증발했네요. 액체가 증기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자멸이었죠. 온도가 변한 건 현열, 상태가 변한다, 자멸. 정답은 3번.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액화석유가스 주성분이 아닌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 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LPG 액화석유가스이고요. LNG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은 C3H8, C4H10,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등등이 있고요.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CH4 메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메탄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특정 고압가스가 아닌 것은, 특정 고압가스, 수산, 천, 4가지 암기해 주시면 됐었죠. 얘 나중에 실기 가시면은요, 특정 고압가스 4가지 쓰시오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수산화천, 수산아천입니다. 수소, 산소, 아세틸렌, 천연가스. 따라서 아닌 것은 이산화탄소죠. 자, 우리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인 가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한 가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동일 차량 적재 운반이 불가능한 가스는, 자, 동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때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동시에 같이 운반하면 될까요? 자, 가연성 가스는요, 연소 가능한 가스고요. 조연성 가스는 그 연소 가능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 차량에 적재하면 안 되는 경우 3가지 암기했었죠. 암수 기억나시나요? 염소, 조연성 가스는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와는 절대 동일 차량에 적재하면 안 된다.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전부 다 가연성인 가스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보입니다. 염소와 아세틸렌. 정답 2번. 자, 질소와 탄산가스는 불연성 가스입니다. 가장 안전한 가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중에 가장 안전한 건 질소가 되겠습니다. 탄산가스 CO2고요. 얘 마찬가지로 불연성 가스입니다. 연소하지 않아요. 동일 차량 적재 가능합니다. 자, 산소와 질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아무리 조연성 가스 여봐라, 질소는 가장 안전한 가스이기 때문에 동일 차량 적재 가능이에요. 탄산가스 안전한 가스입니다. 동일 차량에 적재 가능해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문제 안 보고 보기만 보셔도 싫어 구미호 라고 바로 찍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는 미리 용기에 다공물질을 채워주셔야 돼요. 아세틸렌을 냅다 채워주시면 안 됩니다. 아세틸렌은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미리 다공물질을 먼저 채워주셔야 돼요. 그때 다공물질을 얼만큼 채우냐? 75에서 92% 채웁니다. 구미호. 정답 1번.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밸브 종류에 관해서 묻고 있네요. 근데 아세틸렌. 자, 안전밸브는요, 가용전식과 파열판식, 그리고 스프링식이 있습니다.
가용전식은요, 아세틀렌 하나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안전밸브, 가용전 부분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서 압력이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서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파열판식은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식은 가장 대표적으로 LPG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세틀렌 가용전식 정답 2번.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의 단위를 묻고 있습니다. 밀도는 해당 부피 중에 얼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냐.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것이고요. 부피의 우리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질량은 그람, 정답 2번.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니까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긴급 이송 설비에 의해서 이송되는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연소시킨다. 연소 나오면 플레어 스택, 연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벤트 스택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연소시켜서 안전하게 배출한다네. 정답 플레어 스택이 되겠습니다.